네, 안녕하세요. 오늘 탈모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이제 올라오기 전에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 허리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장시간 앉아 있질 못해가지고요. 이 준비 이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탈모 강의는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짧게 하고 질문 받고 이런 시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갱년기 탈모는요, 50대 이후, 남성에서는 45세부터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50대 이후에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갱년기 탈모로 시작해서 60대, 70대 가면서 노년기 탈모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머리가 계속 약해지죠. 그렇게 되는 게 노년기 탈모고 그 시작이 갱년기 탈모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나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 갱년기 탈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모낭세포가 노화되는 겁니다. 이건 뭐 노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저처럼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갱년기 탈모가 있는 분한테 제가 이건 갱년기 탈모입니다. 진단을 해드리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나이 드셔서 그래요. 그러면 내 친구는 멀쩡한데 왜 나만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이죠. 누구한테는 일어나고 누구한테 안 일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2차원인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부터 보죠. 선천적으로요. 갱년기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은 원래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타고날 때 머리카락의 개수, 머리카락의 굵기 이게 남들보다 또 유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없어져서는 눈으로 보기에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 분은 자기 머리숱의 반 이상이 없어져야지 비로소 겉으로 보기에 좀 줄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50%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탈모 안 생긴 걸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분한테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적인 탈모. 유전적인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가족적으로 있어서 자기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갱년기 때가 되면 이 두 가지 탈모가 겹치면서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죠. 특히 여성에서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요. 여성형 탈모는 원래 천천히 진행이 되거든요. 한 30대 때부터 머리숱이 이상한데 조금 적어지고 40대 적어지고 하다가 50대 접어들어서 이제 갱년기 탈모가 생기면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겹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머리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뭐 갱년기 탈모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머리숱이 작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훨씬 불리합니다. 이제 갱년기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드러나죠.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빠진 것처럼 돼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나 유전적 탈모가 있는 분들은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원인 중에도 후천적인 게 있죠. 후천적인 건 뭐냐면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분은 갱년기 때 머리가 심하게 빠지고 한 분은 별로 안 빠져요. 유전적인 거 말고 있다는 거죠. 거기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요. 식사. 어떤 식사를 지금까지 해왔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팍 일으키고 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음식을 맛있어서 많이 먹은 분.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뭐 건강식단으로 해온 분. 이게 다르고요. 스트레스. 뭐 직업과 관련된 경우 많겠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환경에서 겪은 일란성 쌍둥이라도요. 직업이 다르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있고 스트레스 별로 없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술, 담배. 술과 담배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다음 펌이나 염색.
여성에서 펌이나 염색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인데 젊으실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접어들어서 하는 사람. 염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염색 사실 20, 30대 패션을 위해서 하는 수는 있겠지만 흰머리 때문에 하는 경우는 없죠. 갱년기가 거의 가까워 와서야 이제 흰머리가 많아져서 염색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염색을 많이 하면 이제 머리가 더 빨리 빠집니다. 그 머리가 많이 빠질수록 진행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되면요. 체형이 좀 변하잖아요. 체중도 좀 늘고 뭐 배가 좀 나오고 체형이 좀 늘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있죠. 뭐 5kg, 10kg 감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게 급성 휴지기 탈모인데 갱년기 탈모 때 머리가 약해진 상태인데 이런 걸 하면 머리가 왕창 빠집니다. 그러니까 왕창 빠진 다음에 기다리시잖아요. 다시 나오겠지. 휴지기 탈모는 그 머리 그 체중을 갑자기 뺀 다음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도 한 3달 정도 지금 저절로 멈춥니다. 멈추니까 이제 지나갔구나. 근데 기다려 보시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 전 상태로는. 이제 머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원인 이런 거에 의해서 갱년기 탈모가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갱년기 탈모의 증상을 한번 이 근접 사진 마크로 포토그래피로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이 1차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원인. 모낭세포는요. 모낭색소세포, 그다음에 모낭각질세포로 나뉩니다. 모낭색소세포는 검은 색깔을 내는 거죠. 갱년기 접어들어서 이게 활동을 줄이다가 이제 활동을 정지하고 세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완전 흰머리로 변하겠죠. 모든 머리가 동시에 변하는 게 아니고 다릅니다. 머리마다. 순서가 다 있고 달라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분마다. 맨 처음 생기는 건 옆머리와 요 구렛나루 요쪽에서 생기고 그다음에 앞머리, 그다음 윗머리,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이 뒷머리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뒷머리 아래쪽은 모든 데가 다 휘어졌는데 여기만 까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흰 분들 걸어가실 때 뒤를 돌았을 때 한번 뒤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목덜미 있는 데가 까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낭각질세포가 모발을 만드는 거죠. 모발을 만드는데 갱년기가 되면은 이 모근에 있는 모낭각질세포의 양이 줍니다. 그러니까 모근이 이만했다가 이렇게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잘 빠지고 잘 자라지 않는데 잘 자라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라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 또 하나는 성장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 머리카락은 그냥 두면요. 건강한 모발은 3년 내지 8년 동안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장발을 기를 수 있죠. 장발로. 그런데 이때가 되면 성장 기간이 감소해서 어느 정도 길이까지 가고 더 이상 안 자라요. 길러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빠지죠. 빠지는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노년기 탈모로 가면 이제 머리카락이 영구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죠. 이건데요. 이분은 이제 보면 탈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 모낭색소세포가 다 중지됐죠. 없어지거나. 그래서 검은 머리는 별로 없고 다 휘어졌고 별로 가늘어지진 않았어요. 색소세포부터 먼저 없어진 거죠. 이분 색깔을 보면 이건 해나 염색을 한 거고요. 요 흰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1cm거든요. 2mm 정도. 하루에 0.4에서 0.5mm 자라니까 이분은 염색한 지 4, 5일 됐군요.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 다른 분이죠, 다. 이분은 이제 갱년기 탈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정상 모발일 텐데 이제 가는 모발, 이것도 가늘어진 거고요. 이것도 가늘어진 거예요. 벌써 다르죠? 이건 많이 가늘어진 거고, 이건 더 많이 가늘어진 거. 그 다음에 짧아지기 시작하죠. 가늘고 짧아져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면요, 이제 두피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탈모가 왔을 때, 이 증상들일 때, 요즘에 머리가 너무 많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너무 많이 빠집니다. 봤는데, 급성 휴지기 탈모 아니고, 이건 갱년기 탈모가 시작된 거구나. 근데 두피는 안 비었어요. 그러면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제 없어진 머리가 있어서,
안 보이거나 없어진 머리가 있어서 두피가 비었어요. 그러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다음 이걸 보죠. 지금 이 상황은요. 버티는 머리는 버티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늘어진 겁니다. 많이 가늘어졌죠. 멀쩡한 머리와 약한 머리가 아주 대비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같은 사람에서도. 이게 이 모습이 여성 갱년기 탈모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가늘어지는 건데 여성들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옆머리 멀쩡한데 그 옆에 머리는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가늘어지면은 이게 주사 치료나 이런 약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다음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건데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머리카락이 없어요. 요게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공의 흔적. 근데 흔적이 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피가 비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버티는 머리만 버티고 가는 머리가 싹 다 없어졌죠. 흔적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빛에 비치면 두피가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2단계가 되면은 저는 주사 치료나 이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치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단계는. 2단계부터는 그냥 수술이에요. 2단계도 여기서 제가 수술을 권하지 치료를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약은 드시라 그러겠죠. 더 이상 안 빠지기 위해서. 근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요즘 제가 한 1년 전부터 한 건데 이 여성 탈모에서 이렇게 위에가 비었을 때 수술하는 거를 웬만한 모발 이식하는 병원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까다롭긴 한데 안 할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수술 기법에 대해서 이게 여기 그 시청자분들하고 해야 될 건 아닌데 워낙 이게 이미 알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뭐 수술이 안 된다던데요. 이러고 오시는데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다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시간을 내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제 이 허리 상태 때문에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 이유가요. 이 논문 제가 노년기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할 때 한번 미리 말씀드린 건데 모낭의 노화는요. 모낭 줄기세포가 없어집니다. 아예.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영구적으로 없어졌다. 영구적 소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튼튼한 모발인데 이 녹색으로 된 게 튼튼한 건강한 모낭 줄기세포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튼튼하지 않은 줄기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DNA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원래 줄기세포는 계속 분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열을 분열하는 능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미분화세포라 그러죠. 분열을 한 다음에 분화가 되는 거죠. 자기 거는 원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분할을 했냐, 각질세포로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빨갛게. 그러면은 줄기세포의 능력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이게 어디로 갔나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서 줄기세포에 있던 게 각질세포가 된 다음에 외측 모근초라 그럽니다. 모발의 바깥쪽, 이 바깥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피의 각질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서 분열할 수 있는 모낭 각질세포도 줄고 그러면서 모낭 가늘어지고 점점 더 가늘어져서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죠. 병원에 그럼 언제 오시느냐? 대부분 이때 옵니다. 이때 병원에는요. 가늘어지고 가늘어져서 머리가 텅 비는 상황. 아까 보셨잖아요. 이 상황. 이 상황은 이 상태죠. 이 상태. 몇 개 남아있는 게 뭐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술을. 이걸 치료를 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한테 이 상태로 오셔서
약 타러 왔다는 거예요. 들었더니 무슨 미녹시딜 먹으면 머리 난다 그래서 내가 왔다. 제가 봤더니 이 상태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약 먹어서 머리 날 상태가 아닙니다. 남들은 났다는데 왜 나는 안 나는 거냐.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너무 늦게 와서 그렇지 그게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머리가 텅 비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모발이 DNA 손상되고 줄기세포 점차 감소해서 가늘어지고 모낭소실되는데 일단 가늘어지는 게 한참 진행이 돼서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오시는 분 중에 10명이 계시잖아요. 10명이면 5명 정도가 약만 드시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10명 50%가 약만 먹어도 되니까 훨씬 괜찮을 때 오시는 거죠. 이게 누구 덕분인 거 아니? 여헤스더 선생님 덕분이더라고요. 여헤스더 선생님이 그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듣고 아, 일찍 먹으면 안 생기구나 해서 거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일찍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이때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50%는 약만 드셔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요. 요즘에 일어난 일이죠. 불과 1, 2년 만에. 그 다음에 10명 중에 한두 명,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이 제가 주사 치료를 해보자. 요 정도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10명 중에 서너 명은 수술입니다. 수술.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을 때 주사보다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약만 먹는 분들 말고요. 아, 뭔가 이분은 꼭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주사를 권하는 사람은 10명에 2명밖에 없고요. 10명에 8명은 수술입니다. 수술. 그러니까 수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수술해야 되나요? 너무 늦게 와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약만 먹겠다. 약만 먹겠다는 분도 좋은데 외방은 되니까요. 근데 약 먹기 싫으니까 뭐 바르겠다. 뭐 판시딜 뭐가 있을까요? 맥주요, 뭐 비오틴 이걸로 탈모 샴푸 이걸로 안 돼. 상황이 지금 원인이 이런데 그런 걸로는 아예 되잖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 갱년기 탈모나 노년기 탈모 너무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생명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지. 그거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늦었을 때는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럼 주사는 그럼 언제 하느냐? 주사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요.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휴지기 탈모가 동반됐을 때 그때는요. 머리가 엄청 하루에 막 100개, 200개 빠집니다 하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면 요런 상황으로 옵니다. 모발도 가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져서 삐죽삐죽한 머리가 많죠. 이게 빠지고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건데 대부분 이때요. 많이 빠지니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아, 이 시기가 지나면 좋아질 것. 그러면은 빠지는 게 멈추긴 합니다. 멈췄지만 예전 상태로 안 돌아와요. 지금 여기 모발도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색깔도 까만색, 이건 까만색인데 이건 까만색이 아니에요. 갈색이 돼가고 있죠. 요 분을 치료를 했습니다. 주사 치료를 했어요. 3달 동안. 물론 미녹시딜도 먹었죠. 주사 치료 3달하고 한번 봐요. 다르죠. 여기 요게 이제 그 치료 효과 평가할 때 제가 근접 사진 평가할 때 중앙에 문신을 새기고 요걸 기준으로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비교한다.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요 머리를 한번 보죠. 여기 한번 요 자리. 요겁니다. 요거. 중앙이 잘 안 보이던 게 튼튼해지고. 색깔을 한번 보세요. 약간 갈색이 까매졌죠. 전반적으로 다 까매졌어요. 모낭 색소세포도 더 활발하게 된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다 잘랐죠. 다 잘 나옵니다. 원래 있던 머리도 굵기는 그대로지만 색깔은 더 까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오고 할 때요. 그때 줄기세포가 활동을 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요. 요 사이에 보면 헤어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동글 돌아가는 거 있죠. 헤어 사이클. 머리가 휴지기 탈모가 돼서 빠지고 새로 변할 때 줄기세포가 분열을 하거든요.
그때 줄기세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 일어나죠. 변화 일어나요. 반대로요. 요 변화가 일어날 때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거를 막 주면 어느 정도 빠른 선에서 하면 거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휴지기탈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진다 할 때가 잘 알아두시오. 이때가 주사 치료를 해야 될 찬스입니다. 이때. 머리 상태가 엄청 안 좋아서 병원에 왔을 때 그때가 주사를 해야 돼요. 그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치료를 거절하고 나는 나중에 수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치료 시기를 본인이 놓친 거예요. 예를 들어 출산을 하셨어요.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출산 후 탈모라고 있죠. 급성휴직이.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질 때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지. 1년, 2년 기다려서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구나. 병원 가서 치료해 볼까. 이미 좋은 치료 기간은 지났죠. 줄기세포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시기에 맞춰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치료하기 좋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알아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정진우님께서 제모 했는데요. 제가 이 탈모에 대한 그건데 제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모는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모낭에 레이저가 들어가서 열이 확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붓거나 뻘개질 수 있어요. 특히 모발이 아주 굵을 때는. 요즘에 레이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메커니즘상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는 모발이면은 다음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좀 굵은 모발이다 하면은 다음날 야외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밖에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염증 반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햇빛을 보면 거기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제모 하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운명님께서요. 기능 항진증 치료 중이신데 최근 탈모가 심해졌군요. 갑상선 약을 이미 먹고 있어서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인데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미녹시딜, 그 다음에 남성이시라면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이런 건데 같이 드셔도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요. 한 가지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능 항진증 치료할 때 주로 메티마졸을 많이 쓰는데 메티마졸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높은 약에 들어가죠. 메티마졸이.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항진증 치료하고 약을 먹은 다음에 부쩍 탈모가 심해진 거면 갑상선 하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증상이 가늘어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감을 때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약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PTU라는 약이 있는데요. 프로필사이오우라실이라고. 그 약이 또 메티마졸 말고 성분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메티마졸이 안 들으면 그걸로 바꿔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갱님께서요. 탈모가 이제는 심해져서 탈모약을 먹으려고 고민 중인데 성기능 장애 부작용이 있다. 성기능 장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런 증상이 오더라도 약 끊으면 돌아오나요? 그렇죠. 탈모약은 특히 피나스테리드나 아보다트, 남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 중에 성기능 장애가 있죠. 미녹시딜은 없습니다. 미녹시딜이요. 근데 남성들은 미녹시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어야 되죠. 부작용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부작용의 빈도가 20, 30대의 경우에는 100명에 한두 명. 그 다음에 40대로 접어들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50대면 100명에 5명 정도. 그런 정도 보고요. 생겼을 때 끊으면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경우 어떻게 하면 안 돌아오냐 하면 증상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난 탈모가 지금 심해서 난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나는 계속 먹을 거야 하면 증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끊었어요, 약을. 그런 분들은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저는 그냥 끊으라 그럽니다. 증상 생기면 끊으시고요.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드시고
나한테는 생기나 안 생기나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생기는 분들은요, 제가 해보면 대개 한 달 내에 생깁니다. 먹고 한 달 내에. 그러니까 한 달 먹어보고 판단해도 거의 90% 이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로 한 달 내에서도요, 약 먹고 2주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왕크님께서요, 출산 후 6개월이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배수구 막힐 정도로 빠집니다. 출산 후 탈모죠. 출산 후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100% 복구된다. 누가 100% 복구해요? 100% 복구 안 됩니다. 복구되는 사람은요, 유전적인 탈모가 없는 건강한, 모발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구되죠. 그분도 100%는 아니고요. 한 8, 90% 복구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느낌은요, 100% 복구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전적인 탈모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유전적인 탈모는 어느 시점이 돼야지 눈에 띄게 나타나거든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하셨죠?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 안 됩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1년, 2년 후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들이죠. 지금 똑같아요, 스토리가. 산후 탈모 너무 심해요. 주변에 물어봅니다. 아,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나. 왜냐하면 그분은 낫거든요. 머리 건강한 사람. 하필 주변에 있는 분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복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그분은 복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집안에 탈모가 있었어요. 몰랐죠. 자기는 그전엔 괜찮았으니까. 이제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후 탈모로 인해서. 그래서 잔머리도 안 올라온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린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 이미 갱년기 탈모가 돼가지고 휴지기 탈모가 되면 안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데 휴지기 탈모가, 이 산후 탈모가 생기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치료를 해야 비실비실하던 머리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더 늦기 전에 가까운 그 탈모 치료하는 데 가셔서요, 주사 치료를 받으십시오. 미녹시딜도 드셔보시고요. 미녹시딜 이 기회로 계속 먹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탈피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딴 사람 말 듣고 있다가는 나중에 2, 3년 지난 다음에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럼 주변에서 다 머리 난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머리 안 난 걸 책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이상하다. 난 처음 봤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비암님 30대 후반이시고요. 이미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정수리 쪽이 적어졌군요. 약이나 치료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까요? 만약에 남성분이시면요, 치료나 약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성분이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머리가 많아진 게 보일 정도면은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여성들의 치료는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머리가 두피가 보일 정도 됐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겁니다. 근데 남성들은 진행이 빨라가지고요, 아직 머리카락에 줄기세포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분은 유전적으로 가족들이 정수리 수치 적고 머리 가늘고 원래 머리 수치 적으셨군요. 20대 후반부터는 그냥 밀어버리자 생각했는데 저는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치료해 보셔야 됩니다. 머리를 밀어보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남성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약도 드시고요. 피나스테릴, 두타스테릴 둘 중에 하나, 미녹시딜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도 하시고요. 주사 치료는 3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모발 이식도 생각해 보시고, 모발 이식 했는데도 원래 머리 수치 적어서 심을 머리가 별로 없다. 그럼 조금이라도 심으시고요. 두피 문신 이런 거 있습니다. 두피 문신 잘하는 분한테 하면요, 이 가까이 가서 봐도 몰라요. 두피 문신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당연히 하셔야죠. 그 다음 계란님 20대 중반이시고요. 두피 모낭염 진단을 받으셨군요. 이게요, 피부과에서 두피 모낭염 진단하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보지도 않고 지루피부염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두피 모낭염 진단 제대로 받으셨잖아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 말씀드려요. 모낭염이요, 2개가 있습니다. 표재성 모낭염이 있고 심재성 모낭염이 있어요.
표재성 모낭염은 모낭의 위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별로 안 아프고요. 가렵습니다, 증상이. 그다음에 심재성 모낭염은 이제 아프기 시작한데 다음은 아프고요.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재성 모낭염이 바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심하면은 영구적으로 모낭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땜빵이 남게 되죠. 그래서 탈모 가족력이 있으면 주의해야 돼요. 이걸로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나중에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뭘 해도 안 돌아오는 탈모가 될 수 있어요. 모낭이 다치거든요. 특히 그 심재성 모낭의 경우에. 지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낭염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혹시 머리가 이미 약해지고 있다면 탈모 치료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모낭염 치료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다음 리얼트루님이요. 만 49세시고 탈모약으로 피나스테리드네요. 피나스테리드. 매일 한 번씩 드시고 있고 당뇨, 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시고 근데 정수리 부분이 조금 더 휑해지고 있어서 아보다트를 추가로 주 1회 더 복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린 둘 다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쓰면 이제 남성 호르몬 차단이 더 돼서 아까 왜 성기능 관련 장애가 일어나나 이제 만 49세시면 50대에 접어드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라도 이제 남성 기능이 떨어질 텐데 이런 약을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성의 갱년기는 제가 봤을 때는 45세 때부터 벌써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약해지지만 뭔가 몸의 변화도 있대 일어나. 뭔가 좀 몸이 피곤해지고 옛날보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약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은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보다트, 같은 계통의 약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피나스테리드를 매일 한 번씩 잘 드시는데 계속 정수리 부분이 휑해진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갱년기 탈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갱년기 탈모 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갱년기 탈모. 갱년기 탈모 50대 후에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모발의 변화. 이거일 가능성이 더 많죠. 남성에서는 제가 45세 때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아니고요.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 여기 보면 각질 세포가 이제 모근 세포가 감소하면서 가늘어진다 그랬는데 미녹시딜이 모근의 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가지고 모발을 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되는 거는 피나모아와 더불어서 미녹시딜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남성이시면은요. 남성이시죠. 그죠? 피나스테리드 먹으니까. 미녹시딜을 하루에 반알씩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알을 드시고 1년에 걸쳐서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1년 후에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후에 보시면은 정수리 부분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한 70%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보다트를 추가로 복용하지 마시고요. 미녹시딜을 추가로 하루에 한 번씩 그다음에 반알씩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보다트를 주 1회 더 복용이군요. 주 1회 복용하면은 저는 하루 1회인 주 1회면은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겠지만 효과가 없을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은 좋아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탈모가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질 텐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드시는 게 낫죠. 그리고 미녹시딜은 피나모아나 아보다트 이런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도 별 부담이 없어요. 다음 인생님께서요. 방광암 때문에 항암 치료 시작 예정이시군요. 탈모가 생길지 걱정됩니다. 그렇네요. 제가 방광암 항암 치료 때 이 전체 탈모가 얼마나 생기는지 제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항암 치료도 여러 가지 그 항암제를 섞어 쓰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 이런 게 생겨서 어떤 탈모 증상 이런 게 뭐 거의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흔한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암 치료하는 그 주치의 선생님이나 그 간호사께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흔한지 아는 거는 저보다는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일단 탈모가 생겼다.
탈모가 생겼을 때 두피 관리나 모발 보호는 어떻게 할까요? 두피 관리나 모발 보호 따로 할 수는 없고요. 탈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가 계속될 때는 그냥 계속 하셔야 됩니다. 탈모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항암 치료가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완료가 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부터 미녹시딜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현재의 트렌드예요. 저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전 세계 그 탈모 치료하는 의사들의 트렌드. 모르는 의사들도 있죠. 뭐 최신 논문을 안 읽어봤거나 그러니까 미녹시딜에 대해서 모르는 의사들도 있던데 그런 의사가 뭐 피부과 의사 중에 90% 이상이니까요. 그런 의사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탈모를 잘하는 의사들은 그러니까 최근에도 액티브하게 치료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미녹시딜을 투여해야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원래는 항암 치료할 때 만약에 방광암 항암 치료하는 이 항암 치료제들이 탈모를 확실히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이 냉각 모자라고 있습니다. 냉각 모자 쓰고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 저도 그 항암 치료에 의한 탈모 할 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삼성 서울병원 내과 특히 유방암 치료하는 그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들 대상으로 한 거고 논문이 2023년에 2021년, 2023년 이때쯤에 나온 것 같은데요. 9시 뉴스에도 소개되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문제가 오히려 보험이 안 되는 거랑 이게 하는 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최근에 서울대병원 제가 물어봤는데 없다 그럽니다. 서울대병원에도.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미녹시딜 드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음 승환님께서요. 아내와 임신 계획을 세우셨는데 탈모약 복용을 11년 정도 하셨군요. 피나스테를 3개월 이상 끊고 아기를 가지려는데 약을 장기 복용을 했어도 6개월가량 약을 끊으면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원래 이 피나스테리드 관련해서 임신과 관련된 거는요. 일단 피나스테를 드시면서 아기를 가지셔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피나스테를 드시고 있는데 아내와 이제 임신 계획을 짜서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기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끊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피나스테리드에 의해서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100명에 1명 이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우는 폐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임신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임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3개월 이상 끊으면은 정자 운동성이 회복된다. 이런 논문이 있죠. 그래서 저도 임신을 계획 중이다. 계획적으로 임신을 할 때는 제가 3개월 끊고 아기를 가져보세요.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죠. 3개월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약을 끊으면 약을 안 먹었을 때와 동일한 정자 상태로 돌아오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3개월 끊으면은 돌아온다.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3개월 내지 6개월가량 약을 끊으면 되느냐? 그렇죠. 충분하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오늘 질문은 지금 나와 있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이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오늘 질문도 여기에 관련된 거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갱년기 탈모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요. 갱년기 탈모는 항상 빨리 약으로 가능할 때 먼저 오십시오. 약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미녹시딜을 특히 어머니가 뭐 심한 탈모가 있다. 지금 80세신데 심한 탈모. 그럴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아직 괜찮은데 안 괜찮아지면 수술하셔야 된다니까요. 수술은 피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는 분이 수술해야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두피가 비어가는 여성분 중에 10명 있으면 8명이 수술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권하는 분보다 수술 치료를 권해야 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셔서 잘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